네, I can do it 이 기업에 한번 주목해보자. 오늘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기억하세요? 3월 2일이었죠. 네네. 네, 그때도 최이마 앵커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네네. 했는데 그날 뵙고 오늘 2달 만에 보는데 그렇죠. 같은 기업을 같은 기업을 하고 있어요. 같은 기업을 그때 엄청 정리를- 오르기 전이었어요, 그죠? HPSP가 많이 올랐나요? 네네네. 네, 많이 일단-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HPSP 어떤 기업인지부터 다시 한번 복귀해보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대표이사님 꼭 보시면 연락 주세요. 네. 이 회사는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어닐링이라는 공정을 하는 회사고요. 주로 이제 고객사는 TSMC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TSMC를 대상으로 이렇게 눈탱이 치면서 팔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머. 네, 굉장히 독점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독점력을 가진 네. 보니까 사실 공정이 점점 미세화가 되니까 이러한 기술력들은 더욱더 부각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술력도 보유를 했는데 보니까 전일 1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소식일까요? 무증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어요. 네네. 네, 우리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3월 2일 이후로 이제 무증 발표를 했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한 30-40% 정도 또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1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고요. 네. 또 이런 패턴들이 2대 주주인 한미반도체가 네, 또 잘 하는 거죠. 네. 그때도 이 네. 한미 반도체 네네. 그 모멘텀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짚어준 대로 그 주요 고객 TSMC도 사실상 갖고 있는 걱정거리가 업황부진이잖아요. 네네. 메모리 업황부진으로 장비주 역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또한 트랜스포스 자료에 따르면 진짜 네네. 그 메모리 가격이 1분기 대비로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PSP를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뭐 2분기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반도체 감산이라는 게 갑자기 다 스위치 꺼서 생산을 중단하는 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네, 점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감산 효과가 결국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쇼티지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리 반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또 HPSP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황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주 고객사가 TSMC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 파운드리 업황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는 이제 메모리 쪽으로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디램 미세 공정, 뭐 1A라고 하는 14나노 공정부터 이제 또 이 공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앞으로는 좀 층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제 고단화로 인해서 좀 이런 이제 또 어닐링 수소 어닐링 쪽 또 솔루션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향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업황이 중요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호재인 게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5년 만이었나요? 뭐 연 200억 달러 달성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세분화로 봤을 때는 HPSP에는 조금은 더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주목을 하고 있는 건 갖고 있는 시장의 성장성 얼마나 더 클 것인가일 텐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시장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궁무진? 네네. 무궁무진까지는 까진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특화된 영역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을 확장하면 이 회사가 다 먹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독점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파운드리의 일부 트랜지스터 공정에만 이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장되는 그리고 이 공정을 쓰면 기존 레거시 공정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추가로 해서 쓰면 생산 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이제 좀 줄이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제 수율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경쟁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경쟁사에 대한 뭐 진입 가능성은 있을까요? 계속해서 뭐 언론상에서 계속 뭐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또 그 회사가 주가 조정받는데 또 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뭐 이 회사를 좋게 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도 뭐 수소 어닐링을 하는 회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장점은 저온,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고압을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수소 농도를 거의 100% 수준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들은 있는데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는 회사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요소마다 어떤 기반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게 왜냐하면 고압을 하고 농도를 높이면 이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원천 특허들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허들을 넘고 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이 좀 리스크일 수 있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자면 LNF도 단일 고객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강점이지만 큰 리스크일 수 있어요. 네네. 이 때문에 HPSP도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너무나 큰 강점이지만 반대로 너무 독보적이고 이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사 진입 자체가 너무나 큰 리스크, 그러니까 시세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 고객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업에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 폐업에다가 좀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장비를 설치했다가는 오히려 또 생산 수율을 까먹는. 그게 이제 장비 가격은 좀 싸게 살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공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쉽사리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덜어내도 좋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고압, 저온, 그리고 고농도 기술 구현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최근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는 분위기거든요. HPSP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뭐 그게 뭐 반도체 장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업체나 뭐 파운드리 관련 업체들은 다 이 장비를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도 선단 공정을 해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뭔가 계속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어떤 높은 마진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라든지 한미 반도체의 MSVP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큰 걱정은 안 해도 좋다일 텐데, 일단은 시장에서도 업체마다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별 능력이 중요하다. 네네. 사실 그래서 시장은 참여자들은 보는 게 전망과 또 실적이잖아요. 네네, 실적 맞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좀 심플해요. 이게 이제 한 개 장비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 능력이 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당 한 4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1,600억 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1,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9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연내 80대까지 증설할 계획인데, 뭐 이게 온전히 이번 분기에 올해 연내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풀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제 3,200억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캐파를 늘린다라는 건 어쨌든 수요가 수요가 많은 계속해서 거죠. 그렇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요즘에 캐파 늘린다는 회사 별로 없잖아요.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맞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늘리고 있고, 네네. 오히려 그러한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원하는 또 네네. 다른 회사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고객사 확보까지 아까 그래프에서 확인한 것처럼 더 된다면 사실상 주가는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3월 소개한 이후로 네. 흐름이 좋았다고 하니까 네네. 오늘 이후로도 네. 네, 그 뒤에 주가를 안 HPSP 보셨나 봐요. 네. 반도체가 사실 소외받으면서 네네. 네, 제 포트에서도 살짝 소외를 아, 받았나 봐요. 네, 5월 이후로도 크게 좀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아까는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살짝 분위기를 엿봤다면,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조금은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이제 이 맥락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 반도체 규제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랬죠. 그때는 이제 EUV 장비 반입만 막았습니다. 일단 10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은 거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규제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은 14나노 이하의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걸리는 게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나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딱 걸리는 거죠. 지금 삼성은 시안에 낸드 플래시 팹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의 솔리다임을 인수해서 다렌에 지금 30% 정도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규제에 걸리면 앞으로 우리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팹을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거예요. 요 규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작년에 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1년 유예를 해줬어요. 맞아요. 네. 해줬어요. 네, 그게 만료되는 게 올 10월이에요. 5월, 10월. 네, 10월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빈손으로 와서 네, 굉장히 실망했는데 아쉬웠죠.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는 거는 좀 믿지는 말고. 네, 오히려 그거는 반도체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게. 네.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기대가 네. 컸는데 네네. 오히려 걱정을 덜어내는 것처럼 너무나 큰 기대도 네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네, 주요 포인트였던 것 제일 같아요. 좋은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상무장관인 지나 레이몬드가 공식 코멘트 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뭐 네.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가 그래도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네. 힘이 되어주지 네. 않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가 네, 될 수 있다고 보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 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미국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1년 유예될 거라는 소식, 거기서 공식화까지만 된다면 반도체 랠리가 또 나와줄 텐데 네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또 한편에서 반도체와 함께 주시하고 있는 게 요즘은 사실 IT에서 뜨거운 게 2차 전지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는 또 이번 주는 특히나 조정이 나왔는데 네. 오늘은 한번 일단 시가총액 상위 흐름으로 볼게요. 에코 두 형제가 일단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추세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살짝 네네. 조금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지켜볼 네, 수 요즘에 있을까요? 2차 전지 코멘트 되게 민감한데.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네. 저는 반도체를 더 좋게 봅니다. 반도체를 사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네네. 때는 꼭 네. 가야 할 업종이기도 하고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업황 개선, 뭐 공식화 멘트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만 조금 더 부각된다면 우리 네네. 시장도 반도체도 참 크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극성적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게 좀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오버슈팅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반도체 러버. 아니요, 이제 반도체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반도체, 2차 전지가 오르기 전에는 굉장히 우리 매일경제 TV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뭐 3-4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제가 좀 이제, 그런 거죠. 네. 네네.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네네. 와닿았습니다. 네. 일단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9번 질문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네. 일단 9번이 저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네. 일단 지금 네. 이번 미중 갈등으로 도와주시겠어요? 반사이익을 입은 국가, 네네네. 이게 이제 대만하고 베트남이 이제 손 꼽혔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이게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미국 내 반도체 수입 국가가 원래는 중국이 1등이었거든요. 2018년에만. 그런데 지금은 대만이 19% 정도로 지금 1등이 됐고요. 지금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거의 1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못 올라온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요인은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미 경중 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은 거고요.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게 서프라이 체인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이 체제 하에서 미국 쪽으로 빨리 잘 붙어서 수혜를 누린 것도 있는데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파운드리에서 너무 압도적인 경쟁력을 발휘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삼성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뭔가 비견될 만한 수준까지 뭔가 좀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봤을 텐데 오로지 메모리 쪽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경기가 꺾이니까 메모리는 거의 기초 경기 원자재, 약간 네. 원유 성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충분히 이제 시클리컬의 그렇군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피해를 본 거고요.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약간 그 박쥐처럼 약간 그 중립 외교라고 하지만 네네네. 미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서로 이제 나한테 선물 많이 주는 쪽이 우리 편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실리를 잘 챙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네. HPSP 소개를 받았던 I Can Do It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